국내 바이오 업계에 새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위탁 개발 생산에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저 분식 회사랑 SK 바사 부분이 많은 또 성장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죠. 이러한 또 소규모 ST팜, 지노맨 컴퍼니, 이연제약, 헬릭스미스 등도 CDMO 사업에 많은 또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 부분입니다. 매년 한 10%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위탁 개발 생산이 제약 바이오계 새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ST팜 1,500억 원 투입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헬릭스미스도 CDMO 대열에 합류. 그래서 CDMO 사업을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GC셀, 진원생명과학 등도 CDMO 사업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있네요. 아무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또 대기업 위주 약 돌아가는 또 우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죠. 하루 한 차례 1분 전화가 끝이라고 합니다. 재택치료 확대로 자치구도 보건소도 지금 과부하 모든 그죠 병상 부족하고 의료 인력도 부족한 부분인데 기존에 관리를 하던 자치구 보건소도 과부하에 걸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지금 그 관리를 지자체와 보건소 등이 맡고 있는데 이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이지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구청 건물 한쪽 벽면에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소독제와 감기약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입니다.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좀 시간이 좀.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은 매일 수십 개의 재택치료 키트를 직접 배달해야 합니다. 지금 그 집 앞에 저희가 치료 키트 지금 걸어놓고 왔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택치료자가 추가로 약 처방을 받으면 이를 배달하는 것도 구청 공무원들 몫입니다. 지역 자활센터라고 거기 이제 자활 근로자들이 이제 택배 업무도 하고 그쪽에다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일부는 이제 택배로 빨리빨리 이제 물건을 빼고 또 나머지는 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해서. 어저께 코막힘 그대로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재택치료 전담 인력이 일상 회복 이전에 비해 늘어는 났지만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돌봄을 맡고 있는 간호사들까지 재택치료자 상태 확인에 긴급 투입됐습니다. 교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휴가 없이 계속 업무를 진행하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 최소 2차례 확인이라는 원칙이 지켜지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온다고 연락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번 오시더라고요. 더 나빠진 게 있는지 불편한 게 있는지 딱 그렇게만 여쭤보시고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상태가 악화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플로 제가 자가 진단을 해서 올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는 건지도 사실 저는 모르고. 자치구마다 인력을 갑자기 늘리는 건 한계가 있는 상황. 결국 급증하는 재택치료 업무는 담당 공무원과 의료 인력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참 그죠. 모두가 고생입니다. 정말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헬스조선에서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천은미 교수가 나온 영상 보여드렸죠. 그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중환자 급증, 항체 치료제로 경증 상태에서 진행 막아야 된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줬네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00명의 위중증 환자도 700명 돌파했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에서 천은미 교수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분, 코로나19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확진 초반 경증 환자를 잘 치료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환자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현재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는 없는 상태며 대안으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사용한 급성 폐 손상 억제 등 보존적 치료 위주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 초기 항체 치료제 효과적. 확진 초기에는 항체 치료제가 효과적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포인트 부분이죠. 이대 천은미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중 국내에서 개발한 레키로나주 주사제가 초기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생 치료제로 증상 발열 7일 이내 투여 시 전체 환자 대상 70에서 72%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린 부분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치료제 큰 부작용 없다. 현재 국내에서 23,000명 포함하고 있는데 그저 큰 부작용 이슈가 없었다. 영상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기사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진 실패. 균형점 깨지고 있다. 전문가들이 본 일상 회복 한 달. 여러 전문가들이 또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요. 연일 확진자, 위중증 환자 지금 최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자 842명, 병상 부족에다가 병상 인력, 의료진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태 부분이죠.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위중증 환자 늘어날 줄 알았음에도 무모한 질주를 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음에도 역학조사 강화나 병상 확보 없이 계속 달리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 단계적 일상 회복, 지금까지는 실패다. 균형점이 깨지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쉽고 행복한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국민들이 아셨을 거다. 김홍빈 서울대병원 교수, 현장 의료진이 점점 분노만 쌓여간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11월 30일 기준 89%, 벌써 90%대 다가왔죠. 91%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수도권에서만 병상을 하루 이상 배정받지 못한 병상 대기자 842명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 방역 대책 시행을 발표했음에도 당장 뚜렷한 반전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빨랐던 위드 코로나 준비 미흡했나? 준비 상당히 미흡했죠. 비상계획, 세부 계획도 나오지 않았죠. 위드 코로나 시행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나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10일 앞당겨서 발표를 했던 부분이었죠. 지금 현재는 병상이 부족해 11월 한 달에만 3차례 행정명령을 내려 부랴부랴 병상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도 병상 확보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병상을 관리할 의료진 확보도 쉬운 부분이 아닌 부분이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발동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르는 부작용을 막을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은 이유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다 나온 부분이고요. 여러 약간 전문가들 떠밀린 재택치료, 말 그대로 병상이 없으니까 재택치료로 떠밀린 부분이었죠. 재택치료는 의료체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위드 코로나의 핵심 정책으로 불린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재택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겠다.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분이었죠. 말 그대로 병상이 부족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대안을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입원 치료를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재택 치료로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들 계속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잠시 멈출 용기가 필요하다. 그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잠시 멈출 용기, 빨리 필요한 부분이죠.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은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패스다. 그러나 접종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추가 접종을 하지 못한 이들이 많고, 방역 패스 역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 그래서 당연히 방역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각 교수, 비상계획을 발동하고 갈 길을 멈출 용기도 필요하다. 정재홍 교수, 방역 수칙을 강화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김윤 교수,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이게 위드 코로나 한 달 실시한 전문가들이 본 결과에 대한 리뷰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방역 강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